살장관노라고 하는 것은, 요 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을 의미하죠. 칠살. 칠살은 즉 평관이에요. 평관. 그래서 평관은 장,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관, 이 관은 정관을 의미하죠. 관은 정관. 정관은 노출되어 있다. 즉, 천간에 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 관은 투출. 관은 투출되어 있고, 살은 암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암장. 근데 관살이 전부 위에 떠 있으면은, 관과 살이 전부 투출되어 있다. 또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관살 혼잡이라고 한다는 거죠. 관살 혼잡.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살유관, 합관유살, 거류섭외, 그렇죠? 우리 처음에 배웠던 이제 그런 것을 연결시켜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관과 살이 전부 떠 있으면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걸 관살 혼잡이라고 하고, 하나는 떠 있고 하나는 암장되어 있으면은 바로 살장관노라고 한다. 만약에 관이 숨어 있고 살이 떠 있으면 반대가 되겠죠. 관장살로가 되겠죠. 관장살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숨어 있고 하나가 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살장관노라고 하는데, 그 특성을 한번 보게 되게 되면 그 페이지를 우리가 168페이지를 한번 보죠. 예, 지장간에. 네. 예, 살은 지장간에 숨어 있고, 그다음 관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자, 그럼 168페이지를 한번 보죠. 살장관노란 무엇인가? 칠살은 지지에 암장되어 있고 정관은 간두에 나타나 있다는 뜻이다. 살장관노란 글자 그대로 살은 지지에 간직되고 관은 천간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다. 관도 노출되고 살도 노출되었다. 두 개가 노출되었다. 두 개가 투출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살 혼잡이라고 하여, 그 격 중에서는 제일 안 좋은 격으로 보는 거죠. 관살 혼잡이니까 특히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관살 혼잡에서 대기하는 것이고, 또 관살이 모두 노출되지 못하고 전부 숨어 있으면, 장으로 숨어 있으면은 그 관으로서의 기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주가 왕했을 때, 일주가 왕했으면 신강사주죠. 신강사주에서 관이 지지살에 근하여 있으면, 근하면은 그것이 가능하다. 즉 뭐냐, 신강사주에서는 이 관살이 용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데, 신약사에서는 관살이 나한테 흉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주가 왕하였을 때 그 관은 지지의 살에 근하여 가하나, 신이 약할 때, 즉 신약사주가 되면은 그 관이 살에 근하여 불길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신약사에서는 관이 왕해지니까 안 좋은 거고, 신강사주에서는 관이 강해졌기 때문에 용신을 쓰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예요. 그 관이. 그래서 바로 만약 그 중간에 인수가 있으면 바로 여기에 관살이 왕한데 인수가 있으면 관인 상생이 되는 거고, 살이 있으면 살인 상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살인 상생은 이 살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 살인 상정할 때 여기 이는 양인을 뜻하고, 그렇죠? 우리가 양인격에서 지장간에 있는 양인과 지장간에 있는 칠살이 합을 했을 때 살인 상정해갖고 굉장히 귀격이 되는 거죠. 왕후 장상에 쓰는 최고 등급의 사주가 되는데, 여기서는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 양인이 아니라 관인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살인 상생이죠. 이것은 바로 인성이 뭐냐? 통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통관. 관이란 관성과 내가 서로 대립되어 있을 때 인성이 관인 상생, 인생아. 그래서 신약사주일 때는 바로 이것을 바로 뭐냐면 탐생망충이라고 한다. 그렇죠? 바로 관이 인을 생하느라고 관이 나를 극하는 걸 잊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통관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냐? 탐생망충이 되기 때문에 그 살도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 중간에 인수가 있으면 그 살은 화하여 변화하여서 인수로 작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화살자신 또는 살인상생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화살자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예요? 살이 변화를 해서 뭘로? 인성으로 변화를 해갖고 나를 오히려 자양시켜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통관법, 탐생망충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가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화살자신이라고 하여 적이화하여 내 몸을 돕게 된다. 이게 바로 적이화해서 내 몸을 돕게 되니까 탐생망충이에요. 그래서 이걸 화적위조, 화가 적이 변해서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부 같은 말이죠. 그래서 탐생망충이나 통관이나 그다음에 화살자신이나 여기서 또 말하는 또 뭐죠? 화적위조나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것이 극을 하지 않고 생을 통해서 그 극하는 것이 먼저 생을 하고 그 생을 받은 것이 다시 나를 생하는 이러한 역할. 그러니까 관극아가 되는데 관인상생, 인생아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살이 간직되고 관이 나타난 경우를 살장관로라 하고 그 반대로 살이 나타나고 관이 장축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장살로라고 말하는 것인데 신앙사주에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신약사주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신강사주에서는 관을 내가 용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 지장간에 숨어 있으니까 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용을 쓸 수 있는 게 상당히 좋고 신약사주에서는 관살 태가가 되니까 오히려 안 좋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관살이 모두 있어도 좋은 것이나 하나는 간직되어 있고 하나만 나타나 있어서 더욱더 좋다. 자, 그 예를 들어보면 거기 있죠. 바로 무오, 갑자, 정유, 이민이라는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는 정일주가 자월에 태어나서 신령을 했어요. 그 다음이 유를 깔아서 정유니까 화극금이니까 재성을 깔아서 실지를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유한테는 정화는 장생지예요. 그죠? 장생지.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실지라고는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득지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주는 정일주가 오화, 연지에 근하고 저쪽 멀리 근하고 있죠. 일시가 정임한목이다. 그래서 화목으로 정임한목이니까 화목격이 되겠죠. 정임한목에 근기가 없으니까 천간에. 그래서 화목이 됐는데 인시에 근하여 인호로 화곡을 이루고 있으니 인호로 화곡을 이루는데 정으로 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일주는 약화위강이 되었다. 그래서 신령을 했지만 실지라고 할 수가 없고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임한목으로. 그래서 이거는 신강사주라고 봤는데 저 같으면 이걸 뭐라고 보냐? 화목격으로 보고 싶다. 그렇죠? 화목격으로. 그래서 약화위강이 된다. 사주의 임수는 시간에 투출하고 그러니까 정한테 임수는 뭐예요? 정관이죠. 정관. 그 다음이 임수는 투출하고 관로가 되고 월지 개수. 그러니까 자중의 개수죠. 자중의 개수가 평관이에요. 평관은 자중의 개수로 숨어 있다는 거죠. 자중에 깊이 간직되어서 살장이니 관로 살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생일에 일귀 병정유해라. 그렇죠? 유가 일귀격이죠. 그래서 일귀격이라는 사주인데 생일에 일귀, 시간에 월덕을 놓았다. 시간에 월덕을 놓아 귀히 되는 사주로 태어났다. 그래서 46세 제위에 올라서 13년간 잘 있다가 경금대운에 간목을 충국하여 불록지객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신강사주로 보게 되게 되면은 목화용이 되겠죠. 목화용. 근데 이걸 정임합 화목격으로 봐도 역시 뭐예요? 수목화운이 된단 말이에요. 수목화운. 그래서 경금이 들어오면서 정임합목을 깼기 때문에 화목격이 파격이 돼서 그만 불록지객이 되었다 하고 또 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금운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해서 관이 천간에 떠 있고 지지의 자수가 여기서 지지의 자수는 자 자체를 본 게 아니라 자중인 임계가 있는데 요 칠사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축이라 할지라도 여기 개가 있기 때문에 요 개가 칠사라죠.
그렇죠? 칠살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런 거에. 지장간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것을 살장관로 거꾸로 관장살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주 되는데 이 사주가 꼭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격이 있는데 만약에 신강사주에서 천간에 떠 있는 관을 아니면 살을 얘를 용으로 쓰면은 그 용이 지지에 뿌리를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용수는 관살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용신이 강해지고 반대로 신약사주에서는 이 관이 나한테는 흉신인데 흉신이 뿌리가 깊게 내려가 있으니까 이건 나한테 뭐야?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죠. 안 좋은 역할을. 그래서 바로 이 살장관로라고 하는 것은 이 형식상 하나가 관살 중에서 하나가 천간에 출되고 하나가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것을 관장살로라고 하고 아니면 살장관로라고 하는데 이것이 꼭 길이다 흉이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강사주에서는 관이 용을 쓰니까 좋고 신약사주에서는 관이 흉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170페이지에 단활하고 나왔어요. 단활. 살장관로에 신갓관군이면 살장관로인데 즉 살은 숨어있고 관은 천간에 떠있는데 신강사주면 관이 근을 갖고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요현자의 바로 허리에 그 둘른 복뒤죠. 그 자의 그러니까 자주세곳 자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공후백자남이라는 그러한 5단계 그 지위가 있죠. 또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바로 이러한 품계가 정일품부터 종국부의 품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삼정승들이 입는 옷이 자주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녹자비라고 하는 자주색, 주색이가 빨간색. 그래서 자주색이 최상품의 옷이에요. 최상품의 옷. 그래서 바로 자주색 옷을 입고 요대를 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가장 등급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서 출입궁전이라 자주색 옷을 입고 여기에 관복을 입고 지금 허리띠를 두르면서 궁전에 출입할 수 있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뭐가? 바로 신강사주일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뭐예요? 신강관근. 내가 신강하고 관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관을 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살과 관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관장살로도 될 수 있고 살장관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하나가 추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살 혼잡에서 합관유살 하나는 합하고 살이 남는 거 합살유관 살을 합하고 관이 나오면은 오히려 최하급에서 정상급인 그렇죠? 당상관 이상의 우리가 사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듯이 저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는 투출되어 있고 하나는 암장되어 있는데 바로 암장이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강에서는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할 것이고 신약에서는 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기관팔통이다. 그 기가 뚫을 관자죠. 사방팔방을 뚫었다는 소리예요. 기관팔통. 그래서 기관팔통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정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맹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왕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고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노술 삼합에서 처음에 나온 것이 장생지죠. 그 다음에 좌오묘가 나오는 것이 왕지죠. 그 다음에 진술충미가 고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것은 사생지인 인신사해. 두 번째 좌오묘유. 세 번째 진술충미. 내 사주의 지지가 이 네 개로 이루어졌을 때를 우리가 이거 사정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정격. 근데 이 전이 뭐냐면 사생지로, 사왕지로, 사고지로. 그래서 우리가 좌오묘유, 인신사회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좌오묘가 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가 그렇죠. 그래서 바로 굉장히 귀격으로 옛날에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 뭐냐? 서로
목생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라고 하는 서로 상생을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근데 이것이 뭐냐? 요것은 좌우면은 방위상으로 정을 의미하죠. 정. 그래서 정북, 정남, 정북, 정남, 정동, 정서. 방위상으로. 인신사회와 진술충미는 이것은 뭐냐면 이건 정이니까 이것은 사방을 의미하고 이거는 팔방을 의미한다. 즉 이거는 정이치고 이건 간이에요. 간방이라고 하는 그 동서남북 사방과 그 다음에 동남간, 그 다음에 동북간, 서북간, 서남간이라고 하는 간방이 생긴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정동, 정서, 정북, 정남, 정서, 정동, 정서라고 하는 동서남북이 돼 있고 요거는 바로 뭐냐면 인이니까 북동간, 동북간이고 시는 남쪽과 서쪽 사이에 있으니까 서남간, 산은 동쪽과 남쪽 사이에 있으니까 동남간, 해는 서쪽과 북쪽 사이에 있으니까 서북간이라고 하는 그 간방을 의미한다. 진술충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 해와 그 다음에 뭐죠? 해와 술은 우리가 건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과 축은 우리가 간방이라고 하고 사와 지는 우리가 손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와 사는 우리가 곤방이라고 하는 그 팔쾌에서 말한 그 간방이 된다. 간방.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기가 온통 같은 기로 동서남북으로 다 뚫었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동남이나 동남, 동북, 그 다음에 서남, 서북은 전부 동서남북을 뚫은 거고 간방으로. 이건 정동, 정남, 정북, 정서니까 또 그걸로 또 뚫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기가 간방을 다 뚫거나 아니면 정방을 다 통관하고 있는 이러한 사주를 바로 기관팔통이라고 하는데 기관팔통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지지가 인신사회로 이루어진 사주와 그 다음에 진술충미로 이루어진 사주와 좌오묘로 이루어진 사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정희 대통령 사주가 지지에 인신사회를 다 깔았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가 좌오묘를 다 깔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이 바로 기관팔통이라고 한다. 170페이지를 한번 보죠. 정기가 팔방에 관통하였다는 뜻이다. 기라 하면 금기, 목기, 수기라 하는 그 오행상의 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목화, 토금수의 기를 말하는 거죠. 기를 말하며 팔방이란 본래 사주로서는 사방밖에 없는 것이지만 동남, 서북, 사방을 그러니까 동남, 서북이죠. 동이 임묘진, 그 다음에 사오미 남방, 그 다음에 신유술 서방, 해자축 북방. 그러니까 순서가 동서남북이 아니라 동남서북이 되는 거죠. 동남서북 사방을 두루 점하면은 그 사방의 간방, 즉 다시 말하여 동남간, 서남간, 서북간, 동북간 방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먼저 말한 바 있는 동남서북의 사방을 합하여 팔방이 되는 것이므로 넓게 말하여 이것을 팔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방과 간방, 정사방과 간사방을 합쳐서 우리가 팔방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주의 한 기둥이 한 방위씩 네 기둥이 네 방위를 차지하면 음양오행의 기가 모두 관통하여 꽉 차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주를 다시 화연시켜 본다면 사주의 좌오묘유 전으로 자는 북이요, 오는 남이요, 묘는 동이요, 유는 서로서 동서남북의 기가 관통되어 있고 또 축이는 동북간이요, 미시는 서남간이요, 진사는 동남간이요, 수레는 서북간의 기가 관통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주의 좌오묘유 전 사국 또는 인신사의 전사국, 진술충미 전사국은 기가 관통되어 있는 기관팔통격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령 좌오묘유주의 전하면은 이 중 하나가 없고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 넷 중에 세 개만 있고 하나가 따르다든가 중복되어 있으면 그거는 바로 여기에서 뭐죠? 기관팔통격이 아니다는 거야. 기관팔통격은 네 글자가 다 이루어져야만 기관팔통이라고 본다. 그래서 가령 좌오묘유에 전하면 이 중에 하나가 없고 다른 하나가 더 있어도 이 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 가령 자년, 자월, 오일, 묘시로 있는 사주라 하면 유가 결하여 있으므로 유가 빠져 있으므로 서방이 빠져 결하였으니 아무리 자유묘유 중 잡이 섞이지 않고 자가 이중으로 있을지라도 이 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좌오묘유 중에서
하나가 빠지고 자가 중복돼 있다. 즉 다른 인신사나 진술충미가 끼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같은 사왕지만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바로 여기서 기관팔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관팔통은 동서남북이 전부 사주 안에 갖춰져 있을 때만 기관팔통이라고 한다. 이 밖에 진술충미 인신사회 중에서도 이와 똑같이 아무 글자라도 한 글자가 없으면 기관팔통은 안 되는 것이다. 각 격이 이루어지고 격궁용신이 잘 짜여 있으면 기관팔통으로 그 위세와 명성이 사해에 관통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통령 두 분이 바로 이러한 사주를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갖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그 황제 사주에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60년간 통치한 청고종사주고, 그렇죠? 청고종사주고. 그래서 그 제왕의 사주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거기 172페이지에 기억할 문제를 보게 되면은 좌우묘유가 사패지국인데 남범 흥쇠하고 여범 고독이라고 사원독보에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패지국이란 사목욕국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좌우묘유는 좌북방 오남방 묘동정 서정으로 사정지위, 사정격이라고 하는 거죠. 사정주의로도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기전사정이라고도 하는데 격궁용신이 잘 놓여져 있으면 이상과 같이 대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둔다. 그러므로 좌우묘는 전부 도화살이 되어서 좌우묘가 있으니까 전부 도화죠. 그러니까 천하의 잡이라고 하는, 그렇죠? 잡놈 잡년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좌우묘는 전부 도화살에 되어서 위독군이니 오입쟁이 하는 말을 가볍게 경스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귀격사주니까. 단활 기관 팔방이 사위 순전인데 그 네 가지가 전부 각 방에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인명에 득비하면은 사람이 갖고 있으면은 명기천하라. 그 명성이 명관천하라. 천하를 뚫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제왕사주가 되는데 거기에 바로 좌우묘유가 사패지국인데 남범 흥세하고 여범 고독이라고 하는 사원독보가 오늘 나가는 보충 자료에 사원독보가 있는 겁니다. 사원독보는 우리 사주 명리를 네자씩 해서 그 꼭 시조식으로 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연해자평에 있는데 사원독보만 있는 또 7원도 있어요. 7글자로 한 거. 보통 시가 7원시, 5원시로 되어 있는데 시조는 근데 여기는 4원과 7원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일단 사원독보에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연해자평 권4권에 사원독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에 걸 생략하고 오행생왕, 불파휴수, 동남서붕, 수진방휴, 인신사에는 사생지국이니 용물신강하면 우지발복이라. 진술충미는 사묘지국이니 인원삼룡하면 투왕위진이라. 좌우묘는 사패지국이니 남범흥세하고 여범 고독하니라. 바로 요게 지금 여기 나온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좌우묘는 사패지국이니 남범흥세요 여범 고독이라. 자, 해석을 해보면은 오행생왕, 오행에 서로 상생이 왕하다. 상생이 잘 이루어졌으면은 불파휴수, 바로 두려워할 파자죠. 그래서 바로 휴와 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휴와 수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죠? 왕상휴수사. 그렇죠? 왕상휴니까 왕상휴니까 이건 식상이죠. 그 다음에 수니까 이건 재성이죠. 그래서 식상과 재성이니까 바로 이건 뭐 설기예요. 설기. 내 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오행이 서로 상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생이니까 목생화. 화가 식상이잖아요. 내 기운이 독이 되는 것 같은데 또 화는 다시 또 화생토, 토는 토생금, 금은 금생수, 수는 수생목으로 뱅글뱅글 도니까 결국은 내가 뺏긴 것 같지만 결국은 나한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오행이 서로 상생을 하게 되면 이 수나 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동남서북이죠. 동남서북이라는 순서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 기가 바로 동남서북이죠.
우리는 대칭적으로 동서남북이라고 하지만 돌아가는 것은 동남서북으로 간다.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걸 동서남북으로 운이 도는데 수진, 그 운수의 운수가 진 다하면은 비로소 휴방이 된다. 쉬는 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방이 되니까 이것을 두려워하지를 않는데 바로 운이 다하면은 끝까지 가면은 그때 가서 비로소 쉰다고 본다. 인신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생지국이다. 인신사회 여기서 지금 그 연애자평에는 그 자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는 주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차 상생고위 사생구 서로 간에 서로 상생을 하고 있다. 피차의 매일방이다. 너와 나와 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피차 상생고위 바로 서로 상생함으로 사생국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생국이란 이런 의미의 사생국이 아니죠. 피차 상생한다 그래서 사생국이란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줄을 잘못 따른 거예요. 책에 연애자평에. 우리가 사생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인신사회는 12운성상에서 목화토금수, 즉 화토는 동궁이니까 목화금수의 바로 출발점인 장생지계예요. 인신사회는. 이는 화의 장생지요, 산은 경의 금의 장생지요, 신은 수의 장생지요, 해는 목의 장생지죠. 그래서 장생지지. 여기서 뭐예요? 피차 서로 상생함으로 상생지다? 이거는 좌우묘도 마찬가지고 진수치면 토니까 이거 빼고 좌우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생화, 화생, 그렇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서로 상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의 상생지로 사생지란 것이 아니라 즉 뭐냐? 인옷을 사유축, 신자진, 그 다음에 해묘미 삼합에서 처음에 이루어지는 생지와 그 생지란 개념은 12운성에서 각각의 목화토금수의 출발점인 장생궁이 인신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신사회를 뭐라고 하냐? 장생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인신사회는 사생지국이다. 그래서 바로 인신사회는 장생지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 주위에 말한 바로 서로 상생하니까 바로 그것이 사생지국이다. 이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가 좀 잘못 달렸어요. 용물신강. 그 물을 용하면 거기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관을 의미해요. 재와 간. 그래서 우리 무력이 많다. 그렇죠? 바로 재물욕과 명예욕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물용. 그래서 재와 관을 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은 이 물을 용으로 쓰니까 재와 관을 용으로 쓰면 그 사주는 뭐야? 신강사주야죠. 재와 간을 용으로 못 쓰면 신약사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와 간을 용으로 쓰면 신강사주이니 지는 앞에 말을 다시 한번 이시라는 뜻이니까 영어로 바로 이 물. 그렇죠? 재와 관이 들어오면은 재와 관이 들어오면 뭐예요? 근데 용신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면 발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인신사회의 용신을 바로 용신이 재물과 재관을 용을 쓰면 신강사주가 되는데 바로 그럴 때 재관운이 들어오게 되면 발복을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진술충미는 사묘지국. 사묘지국은 12운성에서 전부 이것이 목고하고 토고 금고, 목고하고 수고 금고라고 하는 해묘미 목고요, 신자진 수고요, 사유축 금고요, 인옷을 화고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고지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묘지국 또는 사고지국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술충미는 사묘지국이니 인원삼용. 우리가 지장간에서 인원용사, 그다음 월령용사란 말을 쓰는데 우리 그 고급 과정에서 지지론에서 한번 배웠던 거예요. 인원삼용이 투출하여 왕하면 진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삼용에서 제가 뒤에 다시 보강 자료를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책에서 나온 것이 바로 요 글자예요. 좌우묘는 사패지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좌우묘는 항상 도화자리고 12운성에서는 목욕지예요. 왜냐하면 인신사회가 장생지이기 때문에 바로 장생지 다음이 바로 좌우묘거든요. 인다음엔 묘요, 사다음에는 오요, 신다음엔 유요, 해다음에는 자기 때문에 인신사의 다음 자리가 바로 좌우묘인데 생욕, 12운성에서 생목욕자리죠. 그 목욕자리를 일명 사패지라고 한다.
폐지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욕은 폐지이기 때문에 별로 썩 좋은 별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묘지국은 사폐지국이니 남자를 보면 남자한테 이 사폐지국이 있으면 흥과 쇠, 흥망과 쇠함이죠. 그러니까 부침이 심할 것이요. 여자한테는 그것이 바로 고독이라는 뜻이다. 고독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범하면 흥함과 쇠퇴함이 반복되고 여명이 범하면 고독해진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줄을 달아는 사폐지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좌우묘는 위 목욕지지니 여기까지는 맞아요. 좌우묘는 목욕지지라는 거지 맞죠? 그죠? 장생지 다음이니까 목욕지지예요. 여화살지방이요. 이 해석이 제가 이 번역서를 3권인가 봤는데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화살지방이다. 그래서 좌우묘유가 4개를 다 깔은 좌우묘의 사정격이면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화살지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화살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화살을 살로 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좌우묘유가 살로 변화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좌우묘유가 살로 변화하려면 얘한테는 수이니까 화한테는 얘가 살이요. 그 다음에 금한테는 오가 살이요. 그 다음에 토한테는 묘가 살이요. 그 다음에 금이니까 목한테는 유가 살이거든요. 그럼 얘가 그 살로 변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화살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좌우묘유는 전부 뭐냐면 양인이에요. 양인. 그렇죠? 왜냐하면 자는 임수의 양인이죠. 오는 병화의 양인이요. 묘는 간목의 양인이요. 유는 경금의 양인이라고요. 그렇죠? 녹존 양인, 금의 문창이죠. 전부 양인이에요. 이 양인이 살을 만나면은 뭐가 돼요? 살인 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살인 합이 된다고요. 그래서 살인 상정이 되는 거예요. 살인상정. 여기서 말하는 화살은 이 의미예요. 나쁜 살을 뭐예요? 변화시켜준다는 소리예요. 좌우묘유가. 그래서 비록 칠사이라고 하는 흉한 살이 있다 할지라도 좌우묘유가 있으면 어떠한 살도, 그렇죠? 자는 뭐예요? 자 중에 개수와 무토가 합을 하는 거죠. 무토. 그러니까 무토가 살이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임수라는 소리죠. 임수. 그러니까 여기는 임수고 여기는 병화고 여기는 간목이고 여기는 경금이란 말이에요. 경금. 그럼 임한테 자는 양인인데 그 양인이 칠살인 무토를 만나면 합을 해버린다. 그렇죠? 합을 하니까 바로 탐합망충이 되는 거니까 살이 나를 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살인상정이 굉장히 귀한 거의 왕후장상의 사주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왕비와 비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엄청스러운 사주로 변화를 한다. 즉 뭐예요? 좌우묘유가 이 살을 전부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뭘로? 양인으로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여화살지방이란 말은 바로 좌우묘유가 전부 양인이기 때문에 살을 변화시켜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살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학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모든 걸 관위주로 봤단 말이에요. 정관위주로. 정관이 내 사주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고기격이요. 칠살이 있으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봤단 말이에요. 칠살 나를 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칠살이 있는 거를 조금 흉하게 봤으니까 칠살을 합해주는 양인이 있으면은 굉장히 양인 역할이 좋기 때문에 흉을 길로 변하게 만드는 사주가 좌우묘유다 이렇게 본 거예요. 더구나 저 좌우묘유를 4개를 다 깔고 있으면 어떠한 이 살이 들어와도 다 얘가 막아줄 수가 있다. 다 합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여하고 화살지방이다. 그래서 좌우묘유가 비록 목욕지, 사폐지라 할지라도 이 4개를 다 깔고 있는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주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인신사회를 4개를 다 깔고 있는 사람,
좌우묘를 다 깔고 있는 사람, 진술충미를 다 깔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거의 군왕사주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더 2명이 저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미 군왕이 됐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이론이 돼버린 거다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4페이지에서 비록 이런 것이 왕한데 남자한테는 흥망이 부침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웅호걸이나 군왕사주는 한 사람의 장군이 되려면은 10,000명의 백골이 있어야 된다. 부하가. 그렇죠? 그래야 한 명의 장수가 나오듯이 일국의 왕이 되려면은 그만한 많은 부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한테는 그것이 부침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즉 정권을 잡으려면 엄청스러운 많은 부침이 있겠죠. 만년 야당도 해야 되고 결국 인신사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비명 행사를 했고, 그래서 그러한 흉왕과 쇠합이 반복되는 사주고,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굉장히 고독해지는 사주다. 왜냐하면 살이 들어오는 것을 변화시켜 주는 거니까 살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살은 나한테 이성인데, 살은 나한테 관살이니까 이성운 아니에요. 이성운을 이 좌우묘가 합을 해버리니까 나한테는 그 관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는 고독하게 되는 거고, 남자는 관이 들어와서 변화를 시켜주니까, 물론 나쁜 것은 변화를 시켜 좋게 만들겠지만 또 좋은 것은 나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흥망이 부침이 심해진다. 그래서 이 인신사회나 자음이나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들은 부침이 굉장히 심한 사주지만 그 격이 안정돼 있으면 거의 군왕이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귀품격의 사주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인원삼룡이라는 맛이 나오는데, 인원삼룡은 그 뒤에 제가 우리가 고급 과정의 지지론에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아마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제가 뽑아 놓은 거예요. 뽑아 놓은 건데, 원래 우리가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원용사, 원령용사가 있는데,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원용사, 지장간은 인원용사를 원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장간 여기 보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장간과 틀려요. 즉 좌우묘는 우리가 자는 임계로 돼 있고, 묘는 가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유는 경신으로 돼 있고, 오는 병기정으로 돼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장간은. 근데 여기서는 앞에 게 다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좌우묘는 오로지 정기만 있는 거예요. 정기만. 인원에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같아요. 축에는 개신기, 인에는 무병갑, 지는 을계무, 산은 무병갑.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 인원, 땅 속에 있는 기운이 하늘로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운을 우리가 인원용사라고 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이 지장간이에요. 지장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좌우묘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 바로 뭐냐? 걸록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여기에 깔고 있는 것이 원래 지장간이다. 따라서 오한테는 화토 동궁이기 때문에 정과 기가 오한테 뭐냐면 걸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녹전양이 금연문창할 때 녹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녹전성을 전부 뜻한다. 지지 속에는 천간이 저장되어 있는데 땅 속에 있는 하늘의 기운을 말하며 이를 지장간이라고 한다. 지장간은 천간이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다수의 천간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장간이 천간에 나온 것을 지지 속에 인원이 투출했다고 하는데, 천간이 저장되어 있는 지장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간목의 걸록이요 병무가 장생하는 지지이므로, 그러니까 걸록과 장생지가 지장간인 거예요. 원래 지장간을 만든 이유는 그 지지에 바로 지지를 갖고 있는 걸록과 장생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간목의 걸록이요 병화가 장생하는 지지로 갑병무가 저장되어 있으며, 산은 병무의 걸록지요 경의 장생지이므로 무경병이 저장되어 있고, 이때 사의 체는 음이고 용은 양이 된다는 거죠. 신은 경의 걸록지이고 임의 장생지이므로 경임을 저장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해는 임의 걸록지이고 갑의 장생지이므로 갑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갑임이. 그래서 이때 해는 체이고 음은 용이 된다. 자는 개수의 걸록지이므로 개가 저장되어 있으며, 이때 자의 체는 양이고 용은 음이 된다. 묘는 을목의 걸록지이고 오는 정기의 걸록지이고, 그 다음에 유는 신금의 걸록지이므로 신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왕지는 걸록지만 지장간을
했고, 그 다음에 인신사의 사생지는 거울록과 장생지를 동시에 우리가 지장간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진술충미는 진은 양토이고 신자진 수고이며 을목의 여기가 인묘진이죠. 그래서 목기가 되게 있으면 을목의 여기가 있으므로 을계무가 저장되어 있고, 술은 양토 화고 신금의 여기가 있으므로 신정무가 저장되어 있으며, 축은 음토이고 금고이며 개수의 여기가 있으므로 개신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지장간을 만드는 원리예요. 이런 원리로 우리가 지장간을 만들었다. 지장간을 우리가 설명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원령용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달의 가장 기운이 뭐냐 하는 걸 따지는 거예요. 각각의 월이 시작된 절입일부터 계산하여 가장 왕성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천간을 알아내는 방법을 원령용사, 월률 분야 또는 당령이라고 한다. 당령. 그래서 월을 얻었으면 우리가 당령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병화가 4월이다, 간목이 인월이다, 임수가 해월이다, 경금이 신월이다. 이거는 월을 당령을 했고 당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년은 12개월이고 각각의 월은 날짜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천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지장간과 원령용사의 천간은 별개의 의미다. 원령이니까 인원용사와 원령용사는 별개로 따졌던 거예요. 따로따로 했던 건데, 이것이 연해자평이 한 권이 된 책이 아니라 두 권이 합본된 책이거든요. 연해자평이라는 책이 두 권이 합봉되면서 이것이 섞여버린 거예요. 인원용사와 원령용사가. 그래서 합쳐져 갖고 이와 같이 각각의 월에 사량하는 천간은 1개월간의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천간의 배치가 달라지는데, 절입일로부터 차라리 여기, 중기, 정기로 구별된다. 그래서 원령용사가 바로 거기에 자축인묘, 지상묘, 신유술에 각각 기일수가 자는 10.3하요 개는 20.65 해갖고 쭉 그 기일수가 초중말로 해서 쭉 정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원령용사 날짜를 전부 합해 보면은 372일이 되었는데, 이는 매월이 31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매월 실제 날짜 수에 따라서 비례하여 증감하고 삭제해야만 맞는 것이다. 365가 아니라 300이 7일이 많다는 소리죠. 이걸 다 더하면은. 그래서 7일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장간의 개념은 자평학에서는 원령용사와 지장간이 구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령용사를 당령하는 그 달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뭐냐를 따지는 것을 오히려 지장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적이다. 그래서 원래는 틀리지만은 현재 지장간이 통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는 임계요, 축은 개신기요, 이는 무병갑이요, 묘는 가불이요, 지는 을계무요, 사는 무경병이요, 오는 병기정이요, 미는 정을기요, 신은 무임경이요, 유는 경신이요, 그다음에 술은 신정무요, 해는 무갑임이라고 하는 현재 그 지장간, 원령용사를 지장간으로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인원용사 3개가 나왔다는 것은 원래 뭐예요? 원래서는 인원용사, 즉 자오묘유에서 정기, 그 다음이 장생궁, 그거만 우리가 인원용사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원용사를 앞에 나오면은 인원 3용, 그 인원의 그 3가지를, 인원의 우리가 가지는 지장간을 용으로 하게 되면은, 그 용을 투출이 되면은 진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것이 없어요. 간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났다. 간목이. 근데 이것은 갑한테 신은 편관이에요. 편관 다른 말로 하면 7살이거든요. 7살. 근데 이 월만 보고서 우리가 7살격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인경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임이 있고 경금이 위에 경신금이 없다. 즉 정기가 위에 안 뜬 거예요. 그럼 뭐만 떴죠? 중기만 떴죠. 이렇게 지장간 속에 있는 것이 투출되어 있는, 특히 월에 월령에 해당하는 지장간에서 투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격으로 잡았어요. 격으로. 그래서 이렇게 갑일간이 임신월에 태어나고 천간에 경신금이 없을 경우에 이것은 월이 7살이니까 7살이라고 하지 않고 요 임수가 떠 있기 때문에 요것은 편인격이라고 부른 거예요. 편인격이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격국이라고 하는 그 격의 이름을 볼 때는 전부 원령에 깔려있는 지장간에서 어느 것이 투출되어 있느냐. 그 투출되어 있는 것을 격으로 붙인 거예요. 격으로. 즉 여기, 중기, 봉기가 봉기가 막강하니까 편관 칠사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칠사격이라고 하지 않고 편인격이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에 무가 있다. 수도 없다 할 경우에는 바로 뭐예요? 토가 있으니까 목국토죠. 이걸 편제격이라고 우리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성영 선생님이 이제 계속 이제 이걸 쭉 밀고 나왔는데 고전서부터 지금은 이 격국의 격이 이제 거의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편인격은 성격이 어떻고 정관격은 성격이 어떻고 칠사격은 성격이 어떻다는 거 성격을 쭉 분류해 봤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지의 월지와 일지의 12운성으로 우리가 성격 판단하는 것이 지금은 통설로 되어 있다. 근데 옛날에는 이 12운성인 월지와 일지로 성격 분석을 하지 않고 이 격으로 성격을 분석한 거예요. 즉 월지 속에 있는 그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격으로 붙였다. 격으로. 무슨? 없으면은 이 봉기를 보던가 없는 경우에는 봉기 이건 칠살로 보던가 아니면 내 살 중에서 가장 왕한 거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오히려 병정만 있다. 화만 떴다. 그러면 이거를 가장 강한 기운을 따라가서 식상격이라고 또 식상격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중기, 봉기가 하나 투자인 게 없다? 그러면 정기를 보던가 아니면 가장 강한 세력으로 격 이름을 졌어요. 격 이름을. 그래서 옛날 책을 보게 되면 뭐 평관용인격이요, 칠살용 관격이요,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격은 지장간 속에 있는 것이 투출되어 있는 것을 격으로 붙였고 그다음에 용, 멍격. 그래서 그 용신을 뭘로 잡는다. 그래서 칠살용인격 그러면 칠살격이면서 용신은 뭘 잡느냐? 인성을 잡고 칠살용비격 그러면 격은 칠살격이고 용신을 비겁으로 잡았다. 이런 내용이 우리 고서에는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격, 칠살격, 정관격, 아니면 식상격, 정제격, 편제격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뭐냐? 요 월지에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여부를 갖고서 격 이름을 붙였어요. 격 이름을. 근데 지금은 이것을 거의 이제 너무 복잡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이것을 잘 쓰지를 않는다. 그래도 옛날에 나온 책들은 전부 이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평관용 인수격 할 때 평관 앞에 나온 평관은 바로 내 격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용인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인은 내 용신을 뜻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인원용사, 원령용사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거의 뭐예요? 오히려 원령용사를 갖고 우리가 지장간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까만 거 아래 있는 그게 무슨 영향이 아니 그게 지금 똑같이 해놓으면은 이게 원래는 칼라로 지금 원래 한 건데 여기, 중기, 봉기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뭘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일수가 틀리니까 그래서 인신사회 같으면 7, 7, 16으로 가고 그 다음에 왕지는 10, 20으로 가고 4, 5면은 10, 20이에요. 중기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오화만 지금 중기가 있거든요. 오화가 중기가 있는 것이 뭐냐? 오화에는 기와 정이 같은 동궁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1일서부터 10일까지는 예를 들어 임수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11일부터 30일까지는 개수. 예, 그렇죠. 전반기는 임수고 예. 후반기는 개수. 네, 그래서 이 원령 갖고 우리가 성격을 분류하는데 내가 신월이라 할지라도 즉 입추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입추 며칠 후냐를 따지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무인경이 있다. 그래서 비록 신월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무토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모양새는 신금인데 성격은 뭐예요? 무토고 모양새는 신금인데 성격은 임수고 그 여기 중기를 끝나야 봉기로만 들어가야만이 결국은 신금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온다. 보통 이제 20일, 7, 7, 16이니까 보통 보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봉기를 갖고 있는 거죠. 7, 7, 16 아니면 10, 20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봉기의 성격이 나오는데 신금한테는 이 세 가지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신금한테는 무토의 성격과 임수의 성격과 경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내가 며칠에 태어났다 따라서 어느 게 더 포지션이 높으냐?
비록 신금이라 할지라도 임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 신금이라 할지라도 무토가 높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것이 주체질이 되는 거고 주체질이 태어난 날이 나머지는 보조체질이나 우리가 부체질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체질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 분석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간목일간이다. 그러면 관을 깔았기 때문에 이것이 관의 의주의 성격이 강하냐 명예와 어떤 정의, 의리에 강하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바로 임수라는 인성 성격도 인수의 성격도 갖고 있고 무토라고 하는 재성의 성격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뭐예요? 이권에도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의리의 돌쇠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계산기도 두들기고 있고 그 다음에 욕심도 인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 많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명예를 중시 여긴다. 근데 만약에 내가 태어나기 초에 태어났으면 이 셋 중에서 뭐예요? 모양새는 의리를 택한다고 보는데 실제 이건 뭐예요? 계산 속이 더 빠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산 속이. 그러니까 저렇게 되게 되면 이 세 가지 성격에서 이 성격이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둘 다 기토의 자월이니까 기토의 자월이면은 이게 인계수 아니에요. 정제인 것 같은데 근데 편재 기능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투기성이나 일확천금이나 사업성에도 눈을 굉장히 관심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10배째 안 되고 20개는 이쪽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태어난 날이 이쪽에 속하면 이쪽 기운이 더 강해 보이는 거고 이쪽에 있으면 이쪽 기운이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다. 20일이니까 이쪽 기운이 굉장히 세고 그때 이게 10, 20이니까 그렇죠? 20이면 이 안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편재 역할이 더 강하다. 편제 정제하는 기토한테는 개수가 편재죠. 편제. 예, 편재. 그래서 어떤 이권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수입, 그렇죠? 아니면 이런 쪽에 더 눈이 많이 뜰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제는 월급만 갖고 사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러한 플러스 알파가 우리 더 크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기관팔통이라고 우리가 한다. 그래서 좌우미 이게 사정격이라고 해요. 사정격. 네 개가 다 갖추고 있다. 동서남북을. 그렇죠? 그래서 정동, 정서, 정남, 정북을 갖고 있든지 간방 네 개를 갖고 있든지 그래서 진술, 충미를 갖고 있든지 좌오묘를 갖고 있든지 이런 사주를 우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관팔통이라고 하고 일명 사전격이라고 한다. 그 다음 175페이지에 천지합덕. 천지합덕은 천간도 합하고 지지도 합했다는 소리예요. 천간 지지가. 우리가 75페이지. 그래서 천간도 합하고 지지도 합했다. 그럼 반대가 있겠죠. 천간도 충하고 지지도 충하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천충지충? 근데 천충지충이라 쓰지 않고 이거를 청극지충이라고 그래요. 지지는 충하고 하늘은 극하는 걸로. 그래서 천극지충이 바로 천지합덕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강끼리는 서로 극하고 지지끼리는 충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충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과 충미가 있기 때문에 지지에는 극이란 말을 못 표시는 거예요. 충이란 말에서. 그렇죠? 진술은 이건 풍충이니까 토끼리의 충이니까 그래서 충과 극을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충은 7번째 나보다 7번째 있는 걸 상징하는 거고 극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에서 상극을 의미한다. 근데 천충은 전부 극이에요. 천충은 각경충, 그죠? 을신충 전부 극이라고요. 그래서 천간은 극이란 말을 붙이고 지지는 6개 중에서 2개인 진술과 충미를 빼고 나머지는 인신충, 그 다음에 묘유충, 사해충, 자오충은 전부 극이에요. 근데 진술과 충미는 극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는 극이란 말을 못 붙이고 충이라는 말을 붙이고 하늘은 충이면서 전부 극이기 때문에 천극지충이란 말을 쓴다. 그래서 천지합덕에 반대되는 것은 천극지충이에요. 자, 천지합덕은 예를 들어서 갑자일이 기축을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갑기합, 자축합이잖아요. 자축합.
이게 바로 천지합덕이란 말이에요. 청간끼리 합하고 지지끼리 합하는 거. 응? 지지끼리 합하는 천지합덕. 이 합이 많으면 정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간미는 있는데 이젠 잘못하면 우유부단해질 수가 있죠. 자, 천지합덕이란 청간으로 합하고 또 지지로도 합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청간, 지지로 모두 합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청간합은 부부합이요, 이성지합이요, 형이 상학합이요, 지지합은 육합이요, 그 다음이 속궁합이요, 그 다음 교접합이라. 그래서 바로 이상과 부부생활이, 섹스가 전부 맞는 환상적인 궁합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겉보기는 환상적인 궁합인데 변화하는 오행이 길이면은 그것이 가면 갈수록 더 정이 들고 새록새록이지만, 변화하는 것이 기신일 경우에는 바로 내 눈 내가 파고 싶다, 내 발등 내가 찍고 싶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눈이 삐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간합이 되게 되면 바로 뭐예요?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청간합이 되면 너 어디 있다 지금 하냐고 바로 눈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합이 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바로 눈에 콩코풀이 낀 거냐 아니면 진짜 내 짝이냐가 결정이 된다. 변하는 오행이 길이냐 흉이냐에 따라서. 청간지지 모두 합한다는 말은 가령 개미일이 무엇이다. 개미일과 무계합과 그 다음이 무오죠. 오미합이죠. 그러니까 이 청간은 청간합, 육합.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뭐예요? 육합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육합. 근데 지지 육합은 여섯 번째 합이 아니죠. 우리가 말은 육합이라고 하지만 바로 이거는 뭐냐? 좌우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좌우선을 딱 놓고 볼 때 이쪽과 이쪽의 합이죠. 좌우 대칭합. 이걸 우리가 육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육합.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지합은 아무런 사실 합이 없어요. 합개념은. 육합이라는 게 동과 서의 합이니까 결국 뭐야?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의 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정책합이라고 한다. 정략합이죠.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정책적인 합이다. 즉 자수지방과 축이란 토지반에 서로 상극하고 있는 지방끼리의 합이고, 인목지방과 수의 지반의 인의 합목이고, 묘목지방과 토의 그 지반, 즉 목국토의 지방끼리 선으로 합하는 거다. 즉 우리가 뭐냐면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데에서 서로 재벌끼리 앙숙이지만 거기끼리 뭐야? 사돈을 맺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사돈을. 그래서 그 사돈을 삼성과 LG의 합이요, 삼성과 미혼의 합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략적인, 그러니까 옛날 말하면 우리 왕족과 저쪽 다른 나라의 어떤 그 결연을 맺는,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죠. 남이가. 근데 그런 합일수록 깨지기가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깨지기가 쉽다. 왜냐면은 이 지지합에서 묘와 수를 볼까요? 갑과 지장 간에 갑을과 신정무가 있어요. 저 둘 간의 지장 간끼리 아무런 합이 없어요. 네, 묘수를. 분명히 묘수는 합인데 안에 없게 껍데기만 지금 합한 거죠. 그래서 정책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가 찢어질 때는 유감 없이 찢어져요. 쿨하게. 즉 뭐냐? 형이하학적인 섹스 궁합이 맞은 사람은, 그렇죠? 찢어질 때 부담 없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 맞는 합끼리는 찢어지려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이성이 맞는 형이사학적인 합은 찢으려면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밑에 합은, 즉 지지합은 아니면 말고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너랑 나랑 연결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별수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에 원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진이 잘못된 이유가, 원진살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뭐 이때 이별을 했다, 사별을 했다. 그건 전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원진살에 가장 아무거나 하게 되면 인과 유죠.
이거는 금극목이니까 금이 목을 치는 거니까 대판 싸움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중에는 무병갑이 있고 신중에는 유기는 경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장간에서. 그래서 원진 쌀하고 있는 원진은 전부 지장간에서 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진은 말로는 시끄러워요. 말로는 시끄러운데 하룻밤 자고 나면은 절대 도장 못 찍는다. 내일 아침에 법원 가자 해놓고서 하룻밤 지나면 그냥 또 뭐야? 팔짱 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진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진은 그러니까 지장간끼리 합을 하고 있는 사람은 헤어지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왼순이 치고 받고 할지라도 지장간에서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룻밤만 자고 나면 모든 것이 칼로 물베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진은 말로는 시끄럽고 주위에서는 저쪽에 안 맞는다고 할지 몰라도 자신들과에는 뭐예요? 안 보이는 합이 있기 때문에 헤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 대신 아까 지지육합이 있는 사람은 헤어질 때 아무런 미련이 없단 말이에요. 서로 지장간에서 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지합덕은 바로 천간지지의 덕이기 때문에 일단 궁합에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그 변화하는 오행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변화하는 오행이. 그래서 무엇이에 예와 같이 무게가 합하고 지지로 오미가 합하는 따위 또는 을류일과 경진일로 을경합금 그 다음에 진유합금 이렇게 되는 거죠. 천간이 을경으로 합하고 지지가 진유로 합하는 따위인데 이것은 이상 설명한 이종 이외에도 기축일 갑자시, 갑신일 기사시 또는 기묘일 갑술시, 경진일 을류시, 병술일 신묘시, 그 다음에 신사시, 그 다음에 병신시, 신사일 병신시, 정해일 이민시, 이모일 정민시, 무인일 개해시 등의 9종이 합해서 전부 11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11종이. 그래서 그리고 이외에도 연일이나 연시, 월일, 월시 즉 떨어져 있는 것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일과 시, 일과 월 붙어 있는 이것이 바로 천덕지합 즉 천지합덕이라는 바로 이러한 말로 우리가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천지덕합은 천지합덕은 연월로 이루어지는 예, 월일로 이루어지는 예, 일시로 이루어지는 예, 연일로 이루어지는 예, 월시로 이루어지는 예, 연시로 이루어지는 예, 그 다음에 연월일시가 전부 이루어지는 예가 있는데 그 중에 연월시 모두가 이루어진 것이 가장 천지합덕이 좋은 거고 그렇죠? 이루어진 것과 일시로 이루어진 것을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의 것은 연월일시에 선조, 부모, 형제, 처자에 화하여 응분의 해석을 내리면 된다. 그래서 연과 시가 합치면 조상과 자식이 합이니까 우리 조상이 아버지와 나를 건너뛰고 내 자식과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뭐예요? 벌써 1대, 2대를 건너뛰고 3대랑 붙는 거죠. 3대. 그러니까 그 유업을 내 자식이 즉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유업을 손자 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과 시의 합은 월과 시의 합은 우리 부모가 나를 건너뛰고 손자와 연결되는 거예요. 손자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묘화실로 보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묘화실로. 그러니까 연주가 조상이요, 월주가 부모요, 일주가 나요, 시지가 자식이니까 그 연과 시의 합, 연과 월의 합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응분의 해석이랑 가령 연시로 이루어졌다면 천지 선조의 덕이 내 부모 그다음에 내 대를 띄어 내 자손에 급하여 크게 합하여 선조의 덕업을 내 아들이 크게 중화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상의 그 유업을 우리 아버지도 못했고 나도 못했지만 우리 아들 때에 가서 그거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죠. 거기에 단화를 보게 되게 되면 천지덕합 178페이지 천지덕합하니 천지덕합 천지합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지합덕 저는 천지합덕이 더 쉬운데 천지합덕하니 인심이 귀하라 전부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불전이승으로 즉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함으로 장상공으로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이걸 봐야 돼요. 각기합토, 자축합토 이 토기운들이 나한테 길이냐 흉이냐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분을. 이것이 길이면은 두 사람은
진짜 해로할 수 있고 좋은 거예요. 끝까지. 일편단심 민들레가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먹은 마음 끝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충일 경우에는 바로 이 합 자체를 나중에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눈이 삐었다더니, 그죠? 그때 뭐가 씌었다더니, 뭐 내 눈을 찌르고 싶다더니 해가면서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사주 속에 그걸 이제 상대방하고 맞춰서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춰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맞추면 궁합이 되는 거죠. 네, 맞춰서. 예. 근데 여기서 이게 기가 나한테 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내 처간엔 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맞는 여자를 만나는데 토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아를 버리고 토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배우자한테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토가 좋으면 내가 올인해도 괜찮은데 토가 나쁘면은, 그렇죠? 나는 안 좋은 거죠. 여자 치마 속에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뭐예요? 공초가 경처가 되고 주도권이 하나도 없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변화한 것이 길흉이냐 흉이냐를 잘 판단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대신 이러한 청간합은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 이런 것들은 좌우간 나와 상대방 일간이 이렇게만 왔다. 그러면 일단 눈에서 스파크가 난다고 보는 거예요. 첫눈에 반한다는 거죠. 첫눈에. 근데 반하는데 그것이 오래 가서 나한테 길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나한테 반했는데 결과가 나한테 나쁜 곳으로 가냐는 저 합해서 변화한 오행이 길신이냐 흉신이냐로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일대로, 네. 월은 월대로, 시는 시대로 이제 궁합 볼 때는 그렇게. 네, 그렇게, 근데 궁합은 근데 그렇게 봐야 정상인데, 그렇게 보면 결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연월 일시가 다 합의만 한다는 건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하자죠. 당하자. 그러니까 일간과 상대방의 일간 합으로 보는 거예요. 일간 합. 그 다음에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 교차궁합이라고 해서, 궁합에서는 용신이 서로 교차되어 있을 때, 내가 상대방의 용신이면서 강하고 상대방의 일간이 내 용신이면서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병화가 임수를 만났다. 이건 충이단 말이에요. 충인데 임수가 습한 사람은 조호가 병화를 만나야 되는데 병화가 강한 병화를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내 용이니까 내 용신이에요. 배우자가. 이 사람은 뜨거우니까 차가운 거를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겁이 왕하니까 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교차궁합이 된다. 이러한 교차궁합이 궁합상 가장 오래가는 궁합이에요. 상대방이 내 용신이니까. 상대방을 보면 내가 안심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청간 천지 합덕의 궁합은 맞으면 기가 막히게 맞는 궁합인데 아니면은 불장난과 똑같고 뒤끝이 더럽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뒤끝이. 왜냐하면 변화하는 오행이 나한테 용신이 아니라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지 합덕이라는, 그리고 반대는 바로 청극지충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184페이지) 천안지동. 하늘은 춥고 땅은 얼어붙었다. 184페이지. 하늘은 춥고 땅은 얼어붙었으니까 보통 해자축월을 상징하겠죠. 해자축월. 그래서 천안지동이란 하늘은 차고 땅은 얼었다는 뜻이다. 하늘은 차고 땅은 얼었다는 뜻은 동호를 말함인데 해자축월이죠. 해자축월이 되면 천후, 하늘의 기운은 매우 차고 땅은 얼음이 얼어서 모든 만물이 동결되는 극히 냉한해진다는 뜻이다. 차갑고 얼어있는다는 뜻이다. 특히 경신일주나 인계일주는 금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차가운 거예요. 그렇죠? 그 차가운 것은 더 심하다는 거죠. 특히 경신일주나 인계일주는 금수로 써서 냉한한 성품이, 그 원래 그 성품이 있는데, 특성이 있는데, 인계일주나 경신일주에 출생하고 청간이 다시 경신 혹은 인계의 수가 사주 간두에 나타나 있으면은 하늘이 차가운 것이다. 천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지의 축월에 나타나면 축은 토요, 지요 또는 꽝꽝 어는 때가 되므로 동토 또는 지동이라고 하는데, 꼭 축월에 나지 않고 자월이나 해월
즉 해자축월 겨울철에 나면은 바로 나도 일무화기, 하나의 화기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죠. 화기가 한 개도 없으면 땅이 어는 때가 되어 지동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이상을 총칭하여 천안지동이라고 한다. 즉 하늘이건 땅이건 뭐예요? 화기가 하나도 없이 금수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개월수가 해자축월. 따라서 만약에 임수의 해자축월에 이렇게 금수가 태왕하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종격이 되는 거죠. 종격. 종격. 윤합격 아니면 종강격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는 때에는 화로 녹여 그 랑열로 그래서 얼어있는 그 랑열을 추위를 열로 조화시키고 심히 건조할 때에는 습부로서 습한 기운으로서 조화를 시켜 그 중화해도를 용함이 용신정법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하면 조후법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죠? 조후법은 해자축월이나 사오미월, 미월과 해월. 이것은 경우가 다 틀리고 자축월이나 사오밀에 태어난 사람은 일단 첫째가 뭐냐? 자축이나 사오에 출생을 해야 되고 첫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신강해야 된다. 이 조건을 완성했을 때 우리가 조후용신을 쓴다. 조후용신을. 신약이면은 조후를 쓰지 않고 먼저 인수를 먼저 용을 쓰고 그 다음에 조후를 찾아야 되는 거고 신강일 때는 한겨울에 태어나서 바로 신강이다. 한여름에 태어난 사주가 신강이다. 그러면 바로 조후를 찾아야 되는 것이 조후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 병정 또는 사오미술의 화가 있으면 그 화를 동일에 과연 동일에는 그 추울 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라 하여 동일가에 추운 겨울철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기다. 그래서 동일가해라고 부르는 것이며 또 축월이라든가 기타의 토로, 동월은 동토로보다가 화를 만나는 것을 미온지토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동토는 얼어있는 땅은 가색이 안 된다. 가색지토가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그랬죠. 동토는. 따라서 특히 을목일 경우에 축한테 뿌리 내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다는 거예요. 을목은. 그래서 을축일주라든가 축월의 을일주 같으면은 축이 되면 바로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재성이니까 아버지를 상징하죠. 또 조상의 유업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조상 내가 뭐니까 상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역할이 되는 거고 남자의 경우에는 재성이 어렸으니까 내가 이 여자한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부부간에 궁합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궁합 문제가. 그래서 특히 여자 일주는 기토 일주가 축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기축 일주. 그렇죠? 이런 사유 같으면 을목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을목이. 축월에 기토처럼 꽁꽁 얼어있는 땅이니까 을목이 뿌리를 못 내리죠. 근데 을목이 나한테 관이란 말이에요. 평관이란 관이죠. 7살. 관이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제가 뭐하냐 상담할 때 혼전순결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10년을 사귀고 결혼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하룻밤 자고 나면 을목은 남자는 내 땅에다 뿌리를 못 내리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야? 이 땅은 내 땅이 아닌가 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은 붙잡아둘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간목만이 그나마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 갑이라고 하는 정관, 결혼하기 전까지의 이 애인이라든가 결혼한 후에 애인들은 나한테 와서 정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전부 왔다가 떠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은 그러한 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을목이라도 나한테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은 지지에 사오미 남방 화국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천간에 병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 더 붙이면 인호술 술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장가에도 화기가 있는 기가 옆에 있으면은 요 축은 바로 미온지토가 된다. 그래서 따뜻한 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토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니까
을목이 가색을 할 수가 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을목이. 그래서 이러한 기축이나 축월의 기토 같은 경우는 언제냐? 이러한 운이 들어와야만이 내 남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애인 같은 사람은 다 떠나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이 미온지토라고 하여 그 토도 가해로서 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천안지동이 화를 만나 미온하여 지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 격이 변화되는 것이니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되겠다. 근데 실제로 사주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어려워요. 옆에 보게 되면 신축, 임진, 신축이에요. 그렇죠? 그 옆에 사주가. 그럼 이밀간이 밑에 전부 토를 깔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관이 왕한 거죠. 관이. 왕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밀간이 축을 깔아 관을 깔았는데 그것이 위에 전부 세 개가 신금이에요. 그래서 관이 인성으로 관인 상생해서 토생금, 금생수로 해서 도는 거죠, 기가. 이 사주는 이밀생이 축월 동토에 출생하고 천간이 모두 금수로서 천하하다. 그래서 하늘이 전부 차갑죠. 그 다음 지지는 축진만 있기 때문에 전부 화기가 지장간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땅은 축월이니까 얼어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천안지동사주라는 거죠. 자, 천안지동이 우리가 언뜻 보면 천안지동이가 굉장히 팔자가 안 좋을 것 같다는 소리예요. 근데 바로 그런데 1점의 화성은 없고 축중의 신금이 위에 천가 다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축중의 신금이 투기하여 전부 금인수화되어 있다. 토생금으로 다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올라가 있으면서 그것이 뭐야? 금생수로 다시 들어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이 언뜻 보면 굉장히 뭐야? 신약사주 같은데 이것이 지금 뭐야? 종강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주인데 저는 이거를 종강격으로 보지 않고 통관용신을 쓰면 편하다는 거죠. 관성이 왕하잖아요. 관성이 망한데 인성이 있기 때문에 관인상생으로 인성이 통관시켜주면 무리가 없다. 그러면 신금용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신금용 잡으면 종강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인수가 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강격으로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머리를 갸우뚱 해야 돼. 관성이 밑에 4개를 깔아오는데 어떻게 이것이 종강격이 되느냐. 신약이 아니라 신강으로, 극신강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통관으로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토기가 밑에 왕한데 전부 뭐예요? 밑에 신금을 지장 안에 있기 때문에 토생금, 금생수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신금이 인수가 통관 역할을 해서 탐생, 망충의 어떤 그러한 사주가 되었다. 그래서 통관용신을 쓰게 되면 신금이 용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오히려 종강과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강격을 이유어 기종 금수. 그래서 금수운이 좋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 통관용을 수도 마찬가지죠. 매우 순수하게 청기격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소위 바로 왕이 순세. 그래서 그것이 그 세력을 굉장히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 토생금, 금생수라는 의미로. 그래서 바로 서북 대귀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주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가 뭐야? 하늘도 차갑고 땅도 얼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는 바로 화가 들어와서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는 언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주는 보게 되면 이민, 임자, 임진, 경자예요. 이 사주도 위에 경금과 임수로 되어 있어서 하늘은 이미 차갑고 지지는 자진, 자인으로 해갖고 굉장히 물이 차가운데 인중의 병화가 있어갖고 바로 이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을, 차가운 기운을 녹여주는 미온 역할을 하는 것이 병화다. 그러니까 바로 인이 상당히 잘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주는 11월 동월에 간두의 전금수로서 천안지동으로 천지가 만수국하고 있다. 더군다나 밑에는 자진 수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관이 관 역할을 못하는 거죠. 진이 역할을 못하니까 여기 이 사람은 여자일 경우에는 내 남자가 남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남편이 물에 빠질 사주다 이렇게 버리는 거죠. 토가 수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바로 천지가 만수하고자 즉 수최왕량으로 전부 수국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바로 윤학격이 되는데, 그러니까 극신강사주의 임수니까 윤학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윤학격이 되는데, 윤학격이 되게 되면 문제가 조금 다른 게 뭐냐? 윤화가 되면은 수가 용이잖아요. 그렇죠? 수가 가장 좋은 거니까 결국은 뭐야? 금수목을 시신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목까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수를 빼주는 요 설기하는 목이 있으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주 격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있으면은 그냥 금수로 꽁꽁 얼어 있는 거고, 목이 있으면은 이것이 기가 수기 유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윤학격에서는 그 목이 굉장히 그 아주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임목이 더구나 떡 버티고 있잖아요, 이 사주는. 그러니까 임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 보면 그 수치왕량으로 윤학격이 되는데, 인중병화의 기가 있어서 바로 이 추운 계절 천안지동의 사주에서 병화가 있음으로써 바로 미온을 한다. 즉 그 물을 녹일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동일가에 겨울철에 사랑받는 것이 된다. 그래서 바로 인중병화 기가 있어 동일가해로 온목이 되고, 진토는 본래 습토이나 11월 동토가 되었다가 다시 병화의 기를 받으니까 미온지토가 된 거예요. 꽁꽁 얼어 있다가 자월에. 그래서 미온지토가 된다. 그러나 그 왕세를 토로 극하는 것보다 임목으로 설기시킨다. 그러니까 이 수기가 왕하니까 토로 막아야 되는데, 토가 지금 진이 이미 토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자진 수구로 빠졌으니까. 그래서 토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유를 수생목으로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 인이기 때문에 빼줄 수가 있지 묘 같으면 빼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월에 임수가 태왕하면 꽁꽁 얼어있는 물을 묘로 하게 되면 수기 유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는 그 안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얼음물을 녹여서 먹을 수가 있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목으로서 수기 유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하는 토를 극하는 것보다는 임목으로 설기시킴이 유익하므로 바로 이 사주는 윤학격이지만 바로 임목을 용을 잡는다. 그러니까 윤학격에서 수를 용을 잡을 수도 있고 금을 잡을 수도 있고 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목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임목을 용을 잡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임목을 용해야 되는데, 인진이 유추 목곡을 이루고 있고 위에 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추예요. 그래서 유취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잘 협조하여 가상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수한테는 식상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경은 간접적으로는 윤화 용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가상관격이 되어서 그 귀납점이 모두 인진목으로 되는데, 진은 이미 토기를 포기한 수로 갔기 때문에 임만 남는다. 조년 일찍이 갑인 을묘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병진운 갑신년에 들었으니까 뭐예요? 신이 들어와 갖고 용신 인을 친 거죠. 인신충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뜨거운 계절에, 이 추운 계절에 병이 단독으로 들어와 있죠. 병이. 그래서 우리 용어로 왕자충발. 그래서 왕자충발과 용신 파극이 같이 들어오는 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진년 갑신년에 무자로 불록지게 됐다. 자식도 못 보고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남자 사주죠. 즉 뭐냐? 진토가 관이니까 내 자식인데 자식이 깔려있는데 왜 내가 자식이 없느냐? 바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가상관으로 잘 이루어지고도 큰 성공을 못하였는가 하면은 과어 한습이면은 화완철화도, 그 다음에 종난, 그 다음에 구발이라. 그래서 바로 뭐냐? 아무리 이것이 한습해서 화운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너무 강해서 종격으로 빠졌을 때는 그 화기가 그걸 지배할 수가 없고 오히려 왕자충발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종남, 어렵다,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만약 간목이나 병화가 간두에 투출되어 있으면 여기 이 사주에서, 그러면 대발환한 사주다. 그렇죠? 간목이 투출되어 있고. 병진운 갑신년에 죽게 된 것은 이격은 수왕격으로서 왕이 순세지리로 모군이 시하고 모군이 좋고, 진운은 자진수국으로 좋아 보이나 병진이 되어서
화토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진이 잦은 수국으로 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토가 들어와서 그래서 극왕수함으로 바로 왕기역세 그 기운을 거꾸로 하니까 왕자 충발의 결국 이거는 그렇죠? 왕기역세 왕왕 기운을 나쁘게 왕왕 기운을 거꾸로 가기 때문에 왕자 충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바로 왕기역세 지리로 대용하는 법이고 신년은 용신 임목을 충하여 또는 목용신이 또 신한테 가게 되면 절궁지다는 거죠. 그래서 절어 신하였기 때문에 그만 이때 가고 말았다. 그리고 그 왕한신이 우리가 용신 뽑을 때 6가지가 있었죠. 용신이 피상당하면 간다. 그 다음에 용신이 학고하면 간다. 용신이 임묘하면 간다. 용신이 병사궁에 빠지면 간다. 그 다음에 왕자 충발하면 간다. 병이 충중하면 간다. 근데 여기서 하나는 또 하나 뭐냐면 가장 강한 기운이 묘궁에 빠지면 간다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강한 기운이. 그래서 여기는 수기운이 강한데 바로 병진연애 지인이 수고죠. 그래서 수고로 빠졌다는 건데 이건 조금 문제야. 수고가 들어갔다 할 때도 밑에 자가 있어서 합의되기 때문에 이게 임묘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임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선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임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무자식이라는 것은 나한테 관성이 진토인데 진토가 자진합으로 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토기운이 토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즉 자식이 자식 역할을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진토 관살이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격에 만약 자신을 둔다 해도 그 진토는 왕양지수 가장 강한 물에 바로 씻겨 내려가는 형상이 돼서 오히려 이 자손은 물에 빠져 죽을 팔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토가 수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바로 요절한 사주다. 요절한 사주. 그러니까 요절은 아니 40대 때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기 단화를 보게 되게 되면은 천안지동의 188페이지 천안지동의 남변해독인데 그 천안지동 사주는 남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해동 그것이 해소가 된 사주인지 꽁꽁 얼어 있는지 즉 설기가 되어 있는 사주인지 얼어 있는 사주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데 즉 그것을 해결돼서 빠져나가는 기운을 우리가 있는 걸 보면 발귀하고 귀하게 되고 동즉 그것이 꽁꽁 얼어버리면 뭐예요? 난영이라 영화로움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지동 사주에서 이 화기라고 하는 기운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윤학격으로 꽁꽁 얼어 있는 것과는 뭐예요? 목으로서 간목으로서 빼주는 것이 즉 간목 속에 병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 병으로서 즉 화기로서 녹여주어서 그 흙이나 물을 미온지토나 미온수로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귀격이 될 수가 있다. 같은 윤학격이라 할지라도 꽁꽁 막혀있는 거하고 목기가 있는 거하고 오히려 목기가 있는 것을 더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천안지동까지 그래서 모정유변은 못했네요. 어머니 마음이 배웠다는 의미인데 어머니 인성이 필요한 사주가 인성이 합을 해갖고 빠져버리거나 인성이 충을 맞으면 엄마가 엄마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정유변이에요. 그래서 모정유변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